예, 안녕하세요. SAP 2시의 데이트. 오늘은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쉽고 빠른 SAP 하나 클라우드 퍼블릭 에디션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메타넷 글로벌에서 SAP 구축 사업을 맡고 있는 이경수 상무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SAP라는 ERP는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입을 할 때 망설이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좀 더 SAP 구축을 효율적이고 쉽게 구현하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를 실제로 저희가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세션 진행에 앞서 메타넷에 대한 소개를 잠시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넷은 DT 전략부터 구축, 운영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AI와 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풀스택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저희 그룹사 설립은 2000년도이고 현재 15개의 IT 관련 서비스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협력 체계를 마련해서 IT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타넷 글로벌은 액센추어 코리아의 사업 인수를 통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메타넷의 그룹사 지주회사 역할도 하고 있고 IT 토탈 서비스 컨설팅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SAP 관련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는 SAP와 관련된 전반적인 구축 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을 포괄하는 SAP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부분은 저희가 ATNS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SAP BC 영역에 해당되는 기술 컨설팅, SAP의 컨버전, 업그레이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SAP 구축 관련된 서비스의 영역은 크게 컨버전과 PCE, 그 다음에 퍼블릭 구축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AP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여정을 통해서 SAP가 현재 어디까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SAP는 이미 글로벌 ERP 하면 떠오르는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과 같은 초인력 기업의 성공 스토리와 함께 해왔고, 최근 아직 SAP를 쓰고 있지 않았던 대기업들도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신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도입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품의 역사가 긴 만큼 이에 관련된 혁신 스토리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2000년대 이제 기존 서버 통신 방식에서 인터넷 시대에 맞춘 ERP를 내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는 SAP의 데이터베이스를 인메모리 DB, 하나 DB라는 것으로 통해서 혁신 제품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디지털 혁신 구조에 맞춘 S4하나 ERP라는 ERP가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큰 변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요 S4하나 ERP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SAP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가치에 새로운 디지털 가치를 더함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으로의 전환을 마련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부터는 이제 컴포저블 ERP라고 해서 다양한 이기종 시스템과의 융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있었고, 가장 최근 ERP는 이제 AI라는 주제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최적화된 의사결정과 자동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앞서 이제 최신의 변화된 ERP의 전략을 좀 알아보면 AI 퍼스트, 수트 퍼스트 전략입니다. 이것은 ERP 내에 AI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내재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향후 SAP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앞으로의 솔루션의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기술 플랫폼인 이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BTP 위에 저희가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데이터 관리 영역이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여기에 영역의 어플리케이션 쪽에 파이낸스, 스펜드 매니지먼트, SCM, HR, CX 같은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인더스트리 관련된 스페시픽한 영역을 지원하는 영역의 솔루션들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지원하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AI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맨 위 테두리를 보시면 이제 주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AI를 활성화할 수 있는 챗봇이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관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AP 비즈니스 수트의 가장 달라지는 영역은 트랜잭션을 담당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SAP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 즉 저희가 BDC라고 부르고 있는 통합 관리 영역에서 관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제 SAP 용어로 BW라고도 불렸었는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기반 실행이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SAP 데이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프리디파인된 데이터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또 데이터 브릭스를 통해서 데이터 간의 이기종인 시스템도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BDC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데이터들을 즉각적으로 활용해서 AI에 필요한 영역들의 데이터를 고객의 관점에서 빠르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AI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미리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 이제 SAP 비즈니스 전략의 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SAP의 혁신과 기술의 장점은 이미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고객들도 이미 알고 있고 동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AP 도입을 이제 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SAP 도입을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선입견으로 얘기가 되는 것들이 SAP의 초기 도입 비용이 좀 비쌀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비싼 라이센스 비용, 하드웨어 구매 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AP는 대기업 전용이다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식은 시스템이 복잡하고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되고, 결국 비싼 이제 구축 비용하고 긴 프로젝트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제 유지 보수 관점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도 별도의 프로젝트처럼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비용이나 유지 보수 인원 관리가 수반된다라는 점도 SAP를 도입하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을 저는 SAP의 ERP의 퍼블릭 에디션이라고 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솔루션이 그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SAP는 이제 최신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통해서 ERP를 온프라미스가 아닌 클라우드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ERP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가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WS나 MS 예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ERP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통상 프라이빗 에디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SAP 클라우드에 올렸으면서 SaaS, 즉 서비스 에즈 솔루션으로 사용되는 서스크립션 방식의 이용료를 내는 ERP 개념을 제가 이제 퍼블릭 에디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퍼블릭 에디션은 SaaS 개념으로 공통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을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러한 장점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많은 걱정이 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의 SAP 도입을 고려할 때 좀 더 이제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퍼블릭과 이제 프라이빗 두 가지 솔루션의 차이점은 이제 명확합니다. 우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SaaS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고, 이런 접근성은 아무래도 이제 업무 표준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SAP가 가장 유명하게 된 점은 글로벌로 인증된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제공해서 표준화되어 있다는 점인데, 제가 이제 이러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스코어 아이템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스코어 아이템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활성화되면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이 퍼블릭 에디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좀 더 활용한다면 빠른 구축과 쉬운 확장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프라이빗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제 SAP ERP이긴 하지만
고객의 클라우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과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개발 확장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업무 범위가 이제 산업 특화된 영역이거나 아니면 고객 요구사항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때는 프라이빗 에디션이 좀 더 적합한 선택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에디션은 이제 어느 게 더 낫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상황 요건에 부합하는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보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ERP 선택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표준 방식으로 좀 더 빨리 도입이 필요한 고객,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객의 요구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선택에는 딱 어떤 솔루션이 딱 맞다라기보다 SAP가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평가 기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측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SAP 퍼블릭 에디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다른 점은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UI, UX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이제 SAP를 써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입력 중심의 화면 UI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 기반의 액션을 바로 취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SAP 피어리 입력의 UI, UX로 완전히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탈바꿈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바일 접근성이라든지 빠른 응답성, 그 다음에 여러 팀즈 같은 외부 솔루션과에도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점이 SAP 퍼블릭에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두 가지 에디션에 대한 기능 차이를 설명드렸다면 이제 SAP 구현 입장에서의 차이점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SAP가 이제 SAP의 퍼블릭 버전이 프라이빗 대비해서 이제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성을 좀 따져보면 프라이빗보다는 라이선스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경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구축 방법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업무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기간도 프라이빗 대비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측면도 SAP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씩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퍼블릭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TCO 차원에서 이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SAP 퍼블릭 같은 경우는 SaaS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내는 서스크립션 비용에 여러 가지 비용들, 서버 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라이빗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메인터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보수 인건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도 이제 SAP 퍼블릭의 전체 비용이 프라이빗보다는 경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축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제 SAP 퍼블릭은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에디션의 구현 방법을 설명할 때 양복을 맞추는 것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중요하게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 양복을 재단해서 입는 그런 방식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론은 이제 워터폴 방식에 이제 가까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전체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에 가서야 전체 윤곽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퍼블릭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기성복을 사서 입는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이 이미 정한 사이즈를 기장에 맞춰서 제일 적합한 표준 기성복을 바로 사입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이런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유형을 바로 이제 고객이 직접 선택해서 다른 옷으로 빨리 갈아입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존 방법론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요 방법론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해서 구현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애자일 방법론과 워터폴 방법론을 결합한 저희 자체의 구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퍼블릭의 차이점은 이제 구현 기간에도 앞서 말씀드린 애자일 방법론에 이제 따라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젝트 기간도 줄어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구현 기간이 줄어드니까 구현 비용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긴다는 점입니다. 각 단계별로 좀 보시면 기존에 이제 앞단에 분석 설계 단계에서 고객 요구 사항을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표준 업무를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춰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분석 기간에 대한 기간도 전체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부분들도 이제 개발 부분에 대한 영역 자체도 최소화하기도 하지만 이제 대규모 개발보다는 저희는 이제 로우 코드 개발, 시티즌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RPA로 개발 영역을 대체하는 등을 통해서 개발 공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가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이제 테스트 툴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그 공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 보수 부분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년에 업데이트가 2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수도 크게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업그레이드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년에 2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IT 담당자가 이제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항상 최신의 패치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 정책하고 프로세스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퍼블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현재 메타넷의 구현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저희의 이제 서비스 오퍼링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구축했던 SAP 퍼블릭에 대한 경험 자산을 이제 미리 만들어낸 프리디파인된 방법론에 이제 적용을 해서 표준화된 템플릿을 좀 마련을 해놨고요. 이런 이제 구현 방법론과 자산을 통해서 SAP ERP 퍼블릭 에디션을 구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오퍼링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 오퍼링에 조금 더 차별화된 장점들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장표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희 퍼블릭 에디션의 오퍼링에 좀 더 구축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저희 이제 구체적 차별화 전략 사항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총 4가지 항목이고 각 항목별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뒤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SAP 분석 업무의 자동화입니다. SAP 퍼블릭 에디션은 표준 업무 분석을 위해서 많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챗봇과 AI를 활용을 해서 업무 분석을 빠르게 분석하고 취합할 수 있는 환경과 솔루션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디지털 워커를 활용을 해서 구현 업무 자체에 대해서도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그 공수를 줄일 수 있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테스트 쪽을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테스트에 대한 공수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1년에 2번 업데이트되는 정기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한 오퍼링을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 업무를 이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맞는 SAP의 표준 업무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 부분들을 맨 왼쪽 앞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챗봇을 통해서 고객과 직접 대면 인터뷰 대신에 챗봇을 통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고객 요구 사항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마련을 했고, 요 이제 챗봇을 통해 들어온 고객 요구 사항을 SAP 구현 범위와 관련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 자체 AI 레그를 구현한 플랫폼 위에서 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AI 기반으로 표준 업무 스코프 범위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컨설턴트의 경험 기반으로만 업무 범위를 찾던 그런 방식에서 좀 더 표준화되고 넓은 범위의 이제 업무 범위들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된 분석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RPA를 통해서 자동 영역별로 요구사항이 수집된 것들을 통합하고 이 통합된 리포트들을 고객 요구사항에 맞게 다시 재정리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스템 솔루션으로 별도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방안은 업무 자동화 요구사항을 SAP가 제공하고 있는 SAP RPA와 챗봇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SAP 구현 과정 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SAP RPA를 통해서 자동화함으로써 인원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작업도 일종의 반복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 그 요청 사항을 기존에 이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챗봇을 통해서 수집하고, 그 수집된 내용을 사람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챗봇의 명령어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백단에서 RPA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사람 대신에 반복 작업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구현 과정 내에 있어서도 사람의 이제 손을 덜 타게 하는 그런 구현 방법론을 저희 오퍼링에 담아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방안은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입니다. SAP 이제 그 ERP 안에는 테스트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툴이 사전에 내장이 이미 되어 있어서 그 툴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툴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표준 업무 구현 범위에 대한 업무 기능 테스트를 스크립트만 잘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사람이 테스트하는 것 대신에 이 오토메이션 툴이 대신해서 일정 부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반복 테스트를 이러한 툴을 활용해서 사용하다 보면 전체 프로젝트 기간 내에서 테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기간 공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테스트 자동화와 업무 표준화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SAP가 이제 1년에 2번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 이러한 업데이트로 인해서 업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점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SAP가 제공하는 BPML 툴인 시그나비오 등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서 관리하고 이에 해당되는 표준 프로세스들을 앞서 말씀드린 그 테스트 툴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자동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와 업무 체계를 저희 오퍼링에 녹여서 가지고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SAP 퍼블릭 에디션의 차별점과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의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SAP 퍼블릭을 구현했던 사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 SAP 퍼블릭이 적용이 가장 적합한 영역을 먼저 이제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신생 기업이나 하이테크 기업, 그 중에서도 이제 예전에 온프라미스 시스템을 계속 쓰고 있다가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는 고객이나 기존 국산 ERP의 EOS로 인해서 시스템을 갈아타야 되는 ERP를 전환하는데 가장 적합한 솔루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고객 유형으로는 이제 산업 특화 솔루션이 필요한 고객이 퍼블릭 에디션이 참 적합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AP는 특정 산업군에 적합한 표준 프로세스들을 글로벌로 이제 이미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인력 중심의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제품 아니면 디지털 솔루션을 판매하는 이제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표준 시나리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산업 특성이 반영된 고객이 SAP 퍼블릭 ERP를 선택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ERP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고객 유형은 이미 이제 SAP를 쓰고 있는 고객이긴 하지만 자회사나 이제 해외 법인을 확장할 때 비용 효율적인 방안으로 SAP 퍼블릭 에디션을 많이 선택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각 유형별로 저희가 이제 실제 구현했던 사례를 세 가지 카테고리별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유형은 이제 오래된 온프라미스 시스템 구현의 이제 연한 종료로 인해서 새로 얻은 클라우드 ERP로 전환한 고객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해서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적용한 고객 사례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투티어 ERP라고 해서 본사는 이미 이제 S4하나 ERP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해외 법인을 확장할 때 기존의 이제 롤아웃 방식 대신에 새로운 퍼블릭 에디션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오래된 레가시 시스템의 EOS, 즉 서비스 개발 지원 종료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ERP 전환이 필요했고, 특히 이제 여기는 회계 모듈을 중점으로 해서 글로벌로 인정된 솔루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고객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구독 방식의 라이센스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존에 이미 쓰고 있었던 정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레가시 시스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기에는 이제 SAP 인티그레이션 스윗이라고 하는 EI 툴이 적용이 됐는데, 이런 이제 타 레가시 시스템과도 무리 없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SAP 퍼블릭 ERP를 선정하고 구현되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체 개발 대신에 RPA를 활용해서 별도의 이제 그 개발을 좀 지향하는 SAP 클린 코어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고객 구현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회계 쪽 관련돼서도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었기 때문에 또 듀얼 결산 관련된 부분들도 US 갭과 K 갭 모두를 구현해야 되는 그런 장점의 요구사항들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SAP라는 점에서 좀 좋은 사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인력 중심의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적용한 구축 사례입니다. 여기는 이제 SAP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모델을 적용해서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프로젝트 생성부터 계획, 생성, 실행, 분석에 이르는 전체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표준 업무 범위로만 구현을 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프로젝트 사이트들의 특징은 프로젝트 진척률에 따른 수익 인식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SAP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이벤트 베이스 레비뉴 레퀴지션이라고 하는 EBBR 회계 처리 엔진을 ERP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률 기반으로 해서 수익 인식을 월말에 별도의 결산이 이루어져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중에 항상 프로젝트 손익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진척률에 따른 수익 인식과 비용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러한 부분들도 인해서 그 고객의 현업들도 많은 부분 업무가 변화 관리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사례는 이제 투티어 ERP 사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는 이제 이미 이제 SAP 온프라미스 ERP를 구현을 하였고, 해외 법인을 이제 구현을 할 때 확장하는 방식을 기존의 국내 ERP를 해외에 롤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SAP의 퍼블릭 에디션으로 표준화된 업무로 좀 빠르게 구현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사례의 큰 장점은 이제 본사와 자회사 간의 ERP 프로세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구현할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법인이 이제 고객의 주문을 받게 되면 이런 고객 주문을 이제 본사에 구매 주문으로 이제 판매 주문으로 연동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프로세스 단절 없이 SAP가 제공하는 투티어 ERP의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을 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 정보들도 동기화함으로써 표준화 차원에서도 많은 이제 빠른 구현이 가능했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티어 표준 시나리오들은 SAP 퍼블릭 에디션을 도입을 하면 이런 시나리오 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장표 설명인데요. SAP 퍼블릭 에디션의 이제 차별화된 기능과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설명을 쭉 드렸고, 여기와 관련된 구현 실제 사례들도 조금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SAP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SAP 퍼블릭의 장점은 표준화된 업무 범위를 빠르게 구현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하나의 또 장점을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I에 대해서 여러 업무 영역별로 표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SAP는 이러한 표준 AI 시나리오들을 이미 ERP 안에 내재화해서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개발 없이 활성화만 통해서도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 AI가 점점 중요해가는 시점에 많은 부분 투자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AI 효능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SAP 퍼블릭 ERP의 장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SAP 퍼블릭은 이제 비용 효율적이고 이런 구축의 방법론도 계속 이제 진화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저희 메타닉 글로벌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좀 더 ERP를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을 앞서 말씀드린 방법론에 더해서 추가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공 드릴 것을 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미나를 이제 마치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을 좀 받은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 들어온 것들을 조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인력과 리소스가 제한적인데 SAP 퍼블릭 에디션을 도입하면서 내부 IT팀이 과도한 부담 없이 시스템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MSP 활용 전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SAP 퍼블릭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스 솔루션 그 서스크립션 비용 안에 이러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MSP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장애라든지 에러라는 그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SAP가 자체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업무 무결성이라든지 에러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자체 그 IT 팀이 조금 더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현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있지만, 기존의 ERP보다는
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유지 보수 비용의 비용 자체가 크게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라이빗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레가시를 온프라미스와 동일하게 연결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하신 부분은 아까 이제 투티어 ERP 좀 관련된 질문으로 내용으로 좀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렸던 SAP 인티그레이션 스윗이라고 하는 EI2를 활용하면 온프라미스와 연계도 아무 문제 없이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마찬가지인데 잠시만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규모가 작은 해외 법인은 퍼블릭으로, 본사는 프라이빗으로 구축해서 인터페이스하는 쓰는 경우가 있나요? 요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사례로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밑으로 좀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에서 SAP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고려할 때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솔루션 도입 시 기존 ERP 도입해서 실질적인 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방금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앞선 세미나에 해답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현 방법론 차원에서도 표준화된 업무 범위로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구축 비용이 굉장히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그 내용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퍼블릭 에디션에서 모바일 접근성은 휴대폰으로 노트북과 동일한 화면으로 접근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은, 예, 맞습니다. 이제 SAP 퍼블릭에서 제공되는 모든 UI, UX들은 모바일 환경과 그다음에 노트북 환경이 동일하게 그 사이즈에 맞게끔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AP와 국산 ERP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AP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져 있는 표준 프로세스 위주로 구현이 된 솔루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회계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적인 측면, 그 다음에 아까 회계 기준과 관련된 기능들도 IFRS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새로운 기능들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장점들은 국산 ERP들이 따라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이제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로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이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